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배울 내용이 일단 곡면의 면적 구하는 걸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 다음 이제 뒤쪽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리고 제가 그 앞전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그 발산 정리라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스테럼, 그 다음 스톡스 정리가 있거든요. 스톡스 정리, 스톡스 테orem이 두 개의 이제 정리가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할 건데, 다이버전스 테orem이랑 스톡스 정리 테orem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제 곡면 위에서의 적분, 그 다음에 삼중적분, 이중적분이 이제 뒤쪽 내용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일단 R3상에서 주어진 그 곡면의 면적 구하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곡면의 면적 구하는 공식을 먼저 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곡면 위에서의 적분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이제 곡면이 바로 이제 여기 노트에서 케이스 1으로 정해진 그 S가 함수의 그래프 형태로 표시될 때 그 면적 구하는 공식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 이제 미분적분학, 여러분 이제 학부 1학년 미분적분학 내용에서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기 나오는 그래프가 z 이퀄 f의 xy, 이렇게 함수 그래프가 이런 이제 칼라로 된 게 이제 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아래쪽에 아래쪽에 이제 D라는 정의역이 있습니다. 여기 D입니다. 이게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에 이제 있으면 그거에 이제 함수의 함수값이 바로 이제 이 위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이제 노란색으로, 무슨 색으로 할까요? 이 색으로 해볼까? 요런 색. 요게 바로 곡면 S입니다. 네. 이렇게 칠해놨는데, 그러면 이 곡면 S의 이제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면 S의 이제 면적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 이제 요거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이제 이 영역 D가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영역을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요게 x축이고 요게 y축이고 요게 z축이면은 요 부분을 이제 이렇게 x축 y축이랑 평행인 이러한 직사각형으로 막 이렇게 잘게 쪼개요. 쪼개면 여기 조그마한 영역이 나오잖아요. 그 영역 요 부분을 이제 함수 그래프로 이렇게 옮기면은 이제 요러한 작은 이제 약간 평행사변형은 아니지만은 평행사변형이랑 비슷한 그러한 곡면이 나옵니다. 그 곡면의 면적을 구해서 이제 요 나눈 것을 굉장히 작게 해주면은 이제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요 부분을 요 잘게 쪼갠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점의 좌표를 이제 a,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a, b를 지나고 x축과 평행인, 이게 x축이고 x축입니다. 이게 x축과 평행인 이제 이 직선을 하나 그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a고 여기가 이제 a 더하기 1이라고 합시다. a 더하기 1. 그러면 이제 요게 하나의 곡선이잖아요. 요것의 함수값을 이렇게, 요게 z 이퀄 f의 xy인데 요 위로 이제 이렇게 올리면은 요거의 함수값은 여기에서는 함수 그래프가 요러한 함수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요 그래프가 곡선이 되는 거죠. 네,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부분 이제 편미분에서 배운 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A, B에서 이 x를 1만큼 변할 때 여기에 접선의 방향 높이가 얼마나 변하느냐 따라서 이 접선의 방향이 바로 이제 여러분 편미분 쪽을 이제 복수를 하게 되면은 요 벡터가 바로 1, 0, 이제 x를 편미분한 후에 a, b를 집어넣게 됩니다. 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그 x를 1만큼 변화시킬 때 요게 편미분이 z의 변화량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에는 뭘 생각을 하냐면은 a, b를 중심으로 해서 y랑 평행인 이러한 여러분 직선을 그으면은 이 직선에 대한 함수값이 바로 이러한 곡선이 됩니다. 이러한 곡선이 되는데요. 곡선이 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미분값이 y를 1만큼 변화했을 때 그 z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요 벡터를 v라고 놓으면은 v 벡터가 바로 0,1 partial derivative f with respect to y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서 x축을 1만큼 변화시키고 여기가 y축을 1만큼 변화시키면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직사각형이 나오죠. 정사각형이 나옵니다. 이 정사각형의 면적이 d tilde인데 이거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1이 나오는 거죠. 요거의 면적.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가 1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요 직사각형의 부분이 요쪽에서는 요러한 곡선 위에서의 약간 요거의 이제 함수값이 바로 얘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요 x가 요만큼 변할 때에 여기서는 접선의 방향이 이 방향이고 y가 이만큼 변할 때 1만큼 변할 때 여기서는 z 값이 이렇게 변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뭘 생각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벡터 u 벡터랑 v 벡터에 생성되는 여러분 평행사변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평행사변형. 여기는 이제 u와 v에 의해서 생성되는 평행사변형. 영어로는 parallelogram입니다. determined by u and v. 그러면은 이제 요 영역 D의 함수값이 요런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 위에 여기 약간 접평면이죠. 이게 사실 접평면입니다. 이건 바로 접평면이 됩니다. 접평면. 얘가 바로 이제 점 A, B, F, A, B에서 곡면에 접하는 접평면이 됩니다. 곡면에 접하는 접평면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요 접평면의 이제 일부분이 바로 평행사변형이죠. 요 평행사변형이랑 원래 이렇게 녹색으로 된 부분의 면적이랑 거의 이제 비슷하진 않지만 이제 그 두 개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영역을 굉장히 작은 것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는 굉장히 이제 큰 영역인데 요거를 아주 작은 영역. 그래서 요 길이를 내가 델타 x라고 놓고 요 길이를 델타 y로 놓으면은 그럼 요 작은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곡면 위에서는 요 작은 영역, 요 평행사변형을 작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 영역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 이제 뒤쪽에 나오는데요. 뒤쪽에 나오나? 네.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요 작은 부분의 면적이 바로 뭐냐면은 면적이 델타 x와 델타 y가 되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 평행 이동을 시키면은
이제 요 작은 면적이거든. 요 작은 면적 한번 이제 뭐가 되는지 우리가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여기가 1만큼 변하고 1만큼 변했을 때 여기가 평행사변 직사각형의 함수의 이미지가 바로 요거 노란색 녹색 부분인데 거기에 찾는 접합면 U와 V에 의해서 생성되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일단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그러니까 U 벡터랑 V에 의해서 생성되는 평행사변형의 이제 그 면적은 사실은 결국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앞에 내용적 해야 될 게 크로스 프로덕트의 이제 개념. 그래서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의미, meaning. 크로스 프로덕트 의미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U 벡터가 이쪽이고 V 벡터가 있으면은 크로스 프로덕트는 뭡니까? U랑 V랑 서로 수직이면서 이거의 면적 길이가 요거 U랑 V에서 생성되는 평행사변형의 면적. 이게 바로 이제 평행사변형의 면적. 이라는 건 정의만 여러분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어떻게 계산하냐면 계산한 방법은 여기 I 벡터, J 벡터, K 벡터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I 벡터라는 것은 뭐냐면은 100 여기로 I라 불러요. 그다음에 J 벡터를 010 그다음 K 벡터를 001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U 벡터가 1, 0 이거잖아요. V가 0, 1, 0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할 때는 이제 여러분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게 행렬식 계산한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없애 가지고 계산할 때 이제 요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I 벡터가 나오고 요거 없애면은 성분이 뭐가 되냐면 요거의 디터미넌트입니다. 그럼 AD-BC 하면은 이제 여기 나오죠. 마이너스 FX AB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는 J가 이렇게 벡터가 나오고 J를 이렇게 없애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행렬 계산할 때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 마이너스에다가 이렇게 없애면은 AD-BC 양수니까 또 마이너스 partial F, partial X, AB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K 벡터에다가 요거 없애면은 AD-BC 1 나오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다시 간단히 쓰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두 크로스 프로덕트의 정의고요. 여러분들은 요게 계산이 안 되면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한 우리 교과서 내용을 여러분 복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바로 뭐가 나오느냐? 이 크로스 프로덕트의 이제 그 절대치 벡터의 크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면적입니다. 이게 바로 평행사변형의 면적 얘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산했더니 요거 면적 요거 제곱을 계산해서 루트 씌우면은 바로 루트 1 더하기 partial f partial x의 제곱 partial f partial y의 제곱 이거 y입니다. y의 제곱이 나오는데 이제 그라디언트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루트 1 더하기 그라디언트 f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 요게 바로 요 면적입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은 이 x가 1만큼 변하고 y가 1만큼 변해서 생긴 이 직사각형이 면적이 1인데 요 면적이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 면적으로 요 부분 녹색 부분의 면적은 요거랑 거의 가까워지는데 요거의 면적이 바로 루트 1 더하기 그라디언트 F의 A 더하기 B의 절대치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은 단위 면적이
이만큼 변한다는 소리지. 이렇게 함수값에 따라서. 이해 갔습니까? 단위 면적이 이렇게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작은 부분의 면적을 잡으면은 이 면적이 여기에서는 여기 아주 작은 일부분이 되는데 요 일부분의 면적은 요 단위 면적의 비율로 따라가기 때문에 요거 곱하기 요게 바로 요게 작은 면적이 됩니다. 요거 작은 부분의 면적 평행 사변형의 면적은 바로 루트 1 더하기 그라디언트 F의 AB에다가 델타 X, 델타 Y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조그만 부분 그게 바로 지금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작은 부분 요 작은 부분이 이쪽으로 올라가면 곡면에서는 이 곡면으로 요 곡면으로 가는데요. 곡면으로 가는데 여기에서는 이쪽에서 이렇게 접선 긋고 이렇게 접선 그어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나오는데 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바로 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나 녹색으로 칠한 부분의 차가 요거 비슷한 거니까 거의 이게 나옵니다. 얘가 바로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단위 면적이 이제 요걸로 가는 거니까 여기 반지름이 델타 x고 델타 y가 되면은 요거에다가 요걸 곱해주면 됩니다. 이 곡면에서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뭘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S의 면적은 여러분 곡면 위에서 적분 계산하면 이걸 곡면을 요거를 계속 n등분 해가지고 이쪽으로 n등분 해가지고 요 작은 부분의 면적을 다 더해서 얘네들 다 더해가 서메이션을 취해가지고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죠. 그럼 얘가 dx로 바뀌고 dy로 바뀌고 얘가 함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에어리어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s를 이제 요게 곱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일반화된 곡면인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니까 S가 이제 R3상에서 일반화된 이제 곡면입니다. 그래서 S를 하나의 곡면이라고 놓고 여러분 곡면이 주어지면은 여러분 해야 될 게 곡면을 매개화를 하셔야 합니다. 매개화를 했는데 그 매개화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R3에서 곡면이고 곡면의 매개화가 바로 phi가 d에서 s로 가는데 d에서는 변수가 UV가 XYZ로 대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곡면이 바로 스무스 곡면이라고 합시다. 스무스하다고 합시다. 스무스하다는 이야기는 매개화한 게 바로 이제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점에 이제 u,v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u,v가 있으면은 이 점이 이제 이 점으로 대응되겠죠. 이쪽 오른쪽 점으로. 그러면은 여기 작은 부분이 이쪽에서도 요거 작은 곡면이로 이제 약간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요 점에서 여기 접하는 접평면을 생각할 수 있겠죠. 접평면은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아까 같이. 그러면 고보의 면적을 우리가 하나 구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뭘 계산하냐면은 다시 그럼 앞전과 똑같은 이제 의미에서 여기 u라면 요거를 u축이란 평행인 직선을 그을 수 있으면은 그 u축에서 평행 직선을 그으면은 요 점에서 요 곡선이 바로 이제 요거의 이미지가 요 복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간 빨간색의 이거 이미지는 이러한 빨간색으로 이런 곡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뭘 계산해 줘야 되냐? 여기는 변수가 u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 파이를 u로 미분을 합니다. u로 미분을 하면은 바로 이쪽에서 이
접선 벡터가 나옵니다. 이쪽을 미분을 하면은 얘가 바로 partial phi, partial u가 나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쪽을 접 벡터를 계산하면은 이게 partial phi, partial v가 나오고요. 그래서 요 점에서 여기 곡선에 접하는 접평면을 계산을 하면은 바로 이거의 두 벡터의 평행사변형은 요거 두 벡터를 이제 이렇게 외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벡터가 바로 두 개의 접 벡터인데 요거를 외적을 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 접 벡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요쪽에 요 부분의 작은 부분 면적이 델타 U, 델타 V가 되는 이 면적이 이쪽 곡면 위에서는 요 델타 U, 델타 V 곱하기 요 두 개의 벡터의 접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에 이제 길이가 바로 이제 배로 해서 나옵니다. 여기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이랑 거의 이제 흡사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곡면의 면적을 구하려면은 이 곡면을 이제 어떻게 되나요? 아주 얘를 매 세세하게 아주 작은 이러한 직사각형으로 아니면 직사각형으로 분리한 후에 이쪽에서도 아주 작은 격자점들을 다 모아놓고 그다음 요 각각의 면적을 다 더하면 되죠. 요러한 것을 다 서메이션 K가 1부터 무한대로 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면적을 구하고 S의 면적, 일반적인 경우 S의 면적을 구하면은 이제 이게 나옵니다. 요거에다가 여기는 D는 DU, DV. 요게 이제 이 영역 D에서 적분, 이중 적분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중 적분은 요거는 이중 적분입니다. 이중 적분은 우리가 벌써 배웠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겠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 제가 전전 시간에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만 시간이 넘들 것 같아서 이제 놔둔 폴라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폴라 코디네이트는 뭐냐면 이거를 R축이라 놓고 이거를 세타 축이라 놓으면은 R이 0에서 A까지 움직이고 세타가 0에서 2파이까지 움직일 때 X 이쪽으로 가는 맵이 바로 X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라는 맵이 이게 이제 D 이 직사각형에서 S 반지름이 A인 원 위로 가는 건데 이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원하면은 Z 좌표를 0으로 봐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없는데요. 여기가 콤마 0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 이게 Z축이 0이니까. 그러면 여기다 다 콤마가 붙겠죠. 0. 여기다 콤마 0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그러면 얘를 이제 R로 편미분해요. 요거를 R로 편미분하면은 요거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0. 세타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 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를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계산해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0 집어넣었죠. 계산하기 위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요거 여러분 실제로 계산하면 됩니다. 바로 이제 0, 0, R이 나와요. 그래서 요 벡터의 크기를 계산을 하면 바로 R이 됩니다. R. 그래서 이제 요 면적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 요거 이제 S인데 S의 면적은 공식에 의해서 이제 요거 R DRD 세타가 나오는 거죠. 요거 R DRD 세타가 됩니다. 요것은 뭐 아직까지 몰라도 되고요. 여기 이제 부분적분 요거는 몰라도 되고 요거는 우리가 아직 설명 안 몰라도 되고 요 앞에서 S의 면적은 요 R DRD 세타가 나온 거죠. 그죠? 여기 R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요거는 나중에 이게 바로 뭐냐 S 이중적분인데요. 이중적분이 바로 이제 1DA가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제 DX DY가 인 겁니다. 요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요건 일단은 놔두고 뒤쪽에서 제가 다시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표기법 여기에서 이쪽에서 노테이션
앞으로서 뒤쪽에서 사용한 노테이션이 바로 우리는 DS 대문자 DS입니다. DS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표기할 거냐면은 partial phi, partial u, partial phi, partial v, 그 다음에 모듈러스가 아니라 벡터의 크기 du, dv 이렇게 아니면 da 이걸 합쳐서 du, d phi, dv. 요게 이제 여러분 이제 du 이중접근 du, dv인지 dv, du인지 요거는 순서가 달라지니까 그거에 일반화시켜서 da라고 표기할 겁니다. 여기는 표기입니다. 표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 요거는 이제 면접 구하는 건 여러분 교과서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임의의 그 벡터 해석에 관한 예제들을 여러분 살펴보면 되고, 여기서 제가 이제 서피스 인테그럴 정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definition. 네. 자, let f를 ba continuous 펑션이라 놓을까요? 우리는 주로 이제 piecewise continuous로 따질 거거든요. 하나의 piecewise continuous on 공면 S. 이 공면 S를 헷갈리니까 나는 앞으로 공면 S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S를 이렇게 쓸까? 뒤쪽이 헷갈리니까 일단 놔둡시다. 할 때 공면이 S입니다. S 위에서 piecewise continuous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hi가 이제 D에서 S로 가는 얘가 이제 U 변수가 UV고 아까 같이 phi의 UV 이렇게 되는데 얘가 바로 이제 매개화입니다. parameterization. S 공면 S의 매개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F가 piecewise continuous 펑션이 되면은 여러분 이제 그 접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뭘 계산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인테그랄 S 위에서의 함수 F를 이렇게 적분을 합니다. 여기서는 공면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공면이랑 요 DS랑 같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약간 요거를 표기를 좀 얘를 좀 다른 걸로 바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같은 걸로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ES로 씁니다. ES 공면 S. 그렇게 되면 얘도 매개화를 이렇게 S 되고 S 위에서의 F를 적분하는 요거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정의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요거는 매개화입니다. 매개화는 D니까 D 위에서 이중 적분입니다. D 위에서 이중 적분이고, 자, F는 S 위에 있으니까 fxy 이런 형태로 쓰주는 거죠. xy z는 어디 있는 점이냐면은 공면 위에 있는 점이고요. 그러면은 uv를 함수값을 보내면 얘가 바로 s 공면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쓰냐면 f x 대신에 이게 바로 뭐냐면 x가 u랑 v가 는 함수고 y도 u랑 v가 는 함수고 z도 u와 v가 는 함수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phi에 uv를 대입을 합니다. 그래야 이 전체가 이 d에 uv가 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뭘 곱하느냐? 여기다가 이제 phi를 이제 u로 편미분한 거, 외적 phi를 v로 편미분한 거의 크기를 하고 그 다음에 du, dv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DV, DV 또는 DV, DU 순서가 두 가지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DV, DA.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거를 DA라고 이렇게 면적분이라고 이중적분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이중적분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곡면에 의해서 이게 surface integral입니다. 이거 바로 surface integral of f over 곡면 s with. 그래서 surface integral은 매개화해서 이 함수를 요것을 이제 이중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에서 배운 이중적분의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요거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스톡스 정리랑 다이버전스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러한 적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곡면이 나오면 곡면의 매개화하는 방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구면. 여러분 구면의 매개화하는 방법 알죠? 구면 좌표계를 사용해서 매개화하는 거. 그 다음에 원통. 여러분 원통 표면, 깡통의 표면에 이제 매개화하는 법. 위에 껍데기 위에 바닥이랑 위에 껍데기가 아니라 옆 사이드에 매개화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매개화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